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정서가 만든 질환 화병. 대한민국 주부의 40%가 화병 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대표적인 여성 정신질환이다. 되게 심했어요. 불안하고 두근거리고요. 호흡하기 힘들다. 그 막 천불이 난다 그럴까요? 막 이 안에서 막 불이 확 이렇게 불사지르는 느낌 막. 병원에도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감정적 장애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 그녀들의 화병.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신혼 초부터 했어요. 신혼 초에 눈 뜨자마자 이제 신랑 출근함과 동시에 저는 내려가야 돼요, 시댁을. 그 어색한데 하루 종일 거기서 붙어서 앉아있고 같이 살림하고 청소하고. 저희 집은 밤 10시, 11시 돼서 올라와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항상 제가 주눅이 드니까 그 앞에 가면은 무슨 질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호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쟤는 말도 없고 맨날 뚱하고 맨날 그런 며느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이니까 이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왜 사주육식 멀쩡해갖고 돈도 안 벌고 집에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까지 들려오더라고 지금은. 신랑이랑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제 나는 깝깝한 거지 지금. 시어머니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제 신랑한테 풀어야 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제 했는데 딱이 맞아갖고 쓰러졌고 기절했어. 혹독한 시집살이도 모자라 남편의 폭력까지 더해진 상황. 그 뒤로는 신랑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이 혼자 화를 누르고 삭히며 쌓인 마음의 병. 20년 세월도 약이 되어주진 못했다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날은 일도 되게 재밌었어요. 신나게 일을 했어요. 딱 끝나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어머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고 딱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빠 보고 회사에다가 전화번호 제가 알려주면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파서 몸이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고 끊더라고요. 끊은가 동시에 애 아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게 자기한테 그런 것까지 시켰다고. 이제 욕을 있는 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전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 그 충동이 오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베란다 가서 이제 끈을 매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무게가 조금 나가서 근데 또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35년 동안 이어진 남편의 언어 폭력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수면 장애와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다는 박금자 씨.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다고. 결국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그녀. 계속 안 먹으면은 불안한 기가 좀 있죠. 불안하고 그게 이제 심하게 오면은 이렇게 호흡하기 힘들어요. 숨이 차요. 살았을 때는 그런 게 힘든 게 없이 그래도 잘 벌어먹고 나 혼자 살았는데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랑이 믿고. 저희 신랑은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나간다고 해도 싫어하고 그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나가면 10분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 나가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를 끝나니까 그 자리가 나가기가 거북스러워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지 똥이 구리니까 남의 똥도 구리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짜 다른 남자의 뭐 손이라도 잡아봤거나 만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더 억울해요. 뭐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어느 쪽인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는데 시부모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마저도 안 하면서 화를 풀 수도 화를 풀 곳도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는 주부들. 빨리 정리를 했던가 아니면 자기가 헌신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던가 그렇게 하면 달라질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진짜 이 상황을 뭘 남편이랑 이혼을 해서 다 뭐 정리를 해야지 편해질 것 같은지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정말. 가시처럼 뽑아버릴 수도 없는 주부 화병의 원인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화면에
드러난 문제들이 사실 실제 여러분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남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고부 갈등.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죠, 원인이? 네, 원인 중에서 남편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댁, 대부분 이제 시어머니이겠지만 시댁 문제, 그리고 그다음 순위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면 남편, 돈이면 돈, 뭐 고부간이 고부 이게 딱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돈 못 버는 남편이 있는데 시어머니도 뭐라 해. 이건 완전 종합 선물 세트네요. 하나 더 붙이면 그게 많아요. 많아요? 많죠. 하나 더 붙이면 많아요. 예. 남편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많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바람까지 핀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남편이 중재자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은 진짜 좀 이 남자 입장에서 와닿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면 남자들 회피해버리거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예, 그 조용히 앞에 슈퍼 나갑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보는 아내는 더 막 힘들어지는 거죠. 주부들이 주로 많이 참잖아요. 네. 참는 게 더 문제를 크게 안 일으키는 거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분노기라고 하는데 네. 화가 울컥 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죠. 이거를 싸워서 해결할 건가 아니면 참고 넘길 건가 그런 갈등을 겪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참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체념을 하게 되죠. 그냥 참고 그냥 계속 참으면서 넘기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당연시되고 집안에서 그러면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주부한테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단계.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몸이 아픈 걸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벌써 몸이 아픈 걸로 드러나기 시작한 다음에도 한 7년 정도 참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치료의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의아한 게 이제 사람이 체념을 하면 아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체념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화병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체념이 되면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련이 남잖아요. 좀 남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남아있으면서 계속 속에서 참 그런 것 갈등이. 같아요. 그게 막 생각날 때마다 올라온다. 이게 나름 포기를 한다고 포기를 했는데 네. 아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넘어갔는데도 네. 사람인지라 네. 또 순간순간 또 다시 자꾸 올라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신이 아닌데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할 수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몰라요. 네. 그리고 내 얘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그냥 얘기하면 아유 그래 이러고 살아왔지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뭐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한테 이게 나 같은 화가 왜 애한테는 그렇게 잣대를 엄격하게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 왜 그런 애한테? 거예요? 애한테. 그래서 어쨌든 애한테 미안할 때 있어요.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는데 제가 갑자기 막 엄마 보면 그때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임준희 씨 앞에서는 90도 인사한다면서요?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그런 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게 그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화는 그때그때 적절히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화병 환자분들 오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체 리듬이 깨져버리면 그 자체가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주무시려고 눕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식사하시는 양.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건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를 풀어주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운동 시작하시면 막 뛰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일단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거리를 걷는 것부터 산책을 좀 빠르게. 네, 저는 좀 걸어요. 정말. 산책을 좀 답답할 빠르게 하는 때는 게 좀 좋다. 걸어요.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몸이 많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반드시 거기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모든 체질에 상관없이 다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네. 기가 막히면서 생기는 거라서요. 네. 기운을 풀어주는 치료는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체질별로 좀 다른 거라고 하면 네. 체질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했을 때 태음인 같은 경우는 잘 참습니다, 정말. 정말 잘 참으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참으니까 화병되죠.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이제 화병이 되는데 그쵸, 그쵸. 화병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도 다 못 하세요. 그냥 계속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은 태음인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태음이에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하시면서 생각이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받은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앞에서 그냥 웃어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웃어 넘겼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걸 왜 웃어 넘겼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남자분이 나 소음이야? 그러면 이제 또 화병이 오시기 쉬운 거고요. 소양이는요? 소양인들은 원래 우리 흔히 말한 기분파들이 많으셔서 그 뒤끝 없이 기분을 잘 소양이지? 푸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신 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 올 정도면 정말 심하신 거거든요. 치료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나긋나긋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화병 좀 있으시죠? 없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누르시는 거야, 지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분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네. 저도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을 네. 익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아까 진짜. 그 나왔던 살해자분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히던데.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남의 고민 상담하다 보면 같이 화가 나니까 같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앞에 아까 우리가 주부들 왜 저 화병에 대해서 뭐 나는 고부간의 갈등, 뭐 남편, 경제적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들 화병 검사 했어요. 네.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화병일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화병 전문 병원을 찾은 사례자들. 심장의 어떤 이 심장에 많은 자율신경 공포를 평가하는 검사여서요. 심장 박동의 변화를 분석해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는 자율신경 검사와 화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열감을 분석하는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표를 이용한 설문 검사와 전문의와 1대1로 이루어지는 개인 면담까지 이 모든 검사 결과를 통합해 화병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화병 증상을 호소했던 박금자 주부. 검사 결과 상체 부위에 열이 정체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면 치료가 꼭 필요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보통 3개월 정도 남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한 1년 정도는 잡으셔야지. 자율신경의 상태에서도 많이 지쳐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다 나중에 탈진한다고 하는 거의 탈진 상태까지 가신 상태라서요. 이 정도면 입원 치료를 권장하는 정도의 케이스입니다. 박금자 주부 극심한 화병 말기 판정. 20여 년 동안 이어진 시어머니와의 불화,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순희 주부. 그녀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몸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해 있고 얼마나 탈진했나, 그걸 봤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면서 몸은 많이 지쳐있는, 남편분이 남의 편이신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니라. 남편분이 내 편으로 바뀌시면 증상은 많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환경 개선과 치료가 시급한 화병 말기 판정. 남편과의 마찰로 인해 가슴 통증과 우울증 증상을 보였던 배현정 주부. 우울증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데 우울 정도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우울증하고 화병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병과 우울증이 동반된 화병 판정. 기의 순환을 돕는 침부 치료와 열의 균형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 화병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술 마시면서 눈물 흘리고 웃었대요? 왜요? 글쎄 왜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허무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분노, 억울함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괜찮네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을 뭐 알게 될지 모르게 될지 모르지만 그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